동물보호법 차원에서의 관리 의무나 책임이 있고 네. 더하여 사실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네. 여기에 민형사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함께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이제 우리가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물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키움에 있어서 사육 환경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은 반려동물이 생명체고 그리고 고통과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당한 입장이고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꽁꽁 키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애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르게 제3자한테 이제 유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번에 이제 2022년에 이제 개정 법률에서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는 이제 직역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행동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훈련을 하고 교정을 하고 특히나 반려동물 이제 소유자들의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데요. 이런 사전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사고견이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가해견의 소유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자가 권리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를 따르게 되고 가해견에 대해서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법상 이제 몰수라든지 여러 조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해견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처리 방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남은 이제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해를 했다 하면은 실은 현재 우리 법률상 반려동물은 재물이거든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이제 다치게 되면 이제 손괴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안 다치고 재물손괴. 네, 그렇죠. 재물손괴가 되는데 재물손괴죄는 실은 고의의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의가 없으면 실은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괴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사람 다친 거예요. 사람이 이제 다치게 되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상 일반 형사법에 따르게 되겠죠. 더불어서 관리 의무가 이제 한층 강화가 됐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이제 더 강화가 됐고요. 이런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자기가 기르던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이 자기가 없는 사이 관리 의무 위반해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상,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면 일반적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고요. 일반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은 가해 견주의 소유자가 처벌받는 것만큼이나 자기의 입은 손실을 보상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가 오는 것이 실은 내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내가 산책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 저희들이 이제 일반 법률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뭐 적극적 손해라고 해서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소득 활동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소극적 손해라고 해서 또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차 사고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위자료, 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애매한 것이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물건이다 보니까 위자료에 관해서는 실은 인정하기가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 차를 출고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그 다음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차량을 원상 회복하는 데 중점이 있지 이것을 내 새 차가 망가졌으니 내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위자료를 달라. 어머니가 사주신 정말 사랑하는 차라니까 더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위자료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이 위자료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법원에서도 이제 입장의 변화가 좀 미묘하지만 있는 것이 반려동물이 다쳤다. 그로 인해서 실은 무직의 다리를 걷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위자료를 일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우도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해 견주의 소유자한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까지 이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둬서 보호하고 하는 대신에 그만큼 책임도 더 진다는 말씀은 지금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겠지만 네. 경향이 어때요? 실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슈가 되는 거는 동물 학대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학대의 경우도 우리가 동물 학대 같은 경우는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보통 이제 엄벌에 처하는 경우에도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고요. 또 실형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사고견의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비례적으로 실형의 선고보다는 실은 일반 과실치사상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러다 보면 실은 벌금형으로 귀결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반려동물 소유자한테 관리 의무를 주지를 시키고 관리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관리 의무 위반 시에 위반해서 반려동물이 타인의 그 반려동물한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반려문화 향상에 이른 경각심을 일으키고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